어제 진행된 민주당의 이 대선 경선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는요, 개헌 문제를 두고서도 엇갈린 입장이 확인이 됐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 이것도 눈길을 끕니다. 네, 새 후보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행 시기와 방향, 임기 단축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압박했지만 이 후보는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김경수 후보는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를 당장 착수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 개헌된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든지 자칫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임기 내에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시급하게 같이 했으면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드려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은 개헌에 논의하는 정치 세력이 절대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를 당장 착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동연 후보의 적극적인 개헌 필요성 주장에도 이 후보는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닌데 여유를 두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맞습니다. 개헌을 천천히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것 같다며 이 후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번 주말 최종 투표를 앞둔 가운데 이 후보와 맞붙고 있는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요, 어제 이 TV 토론회에서 당원들에게 절절한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경수 후보는 이번에 종자 씨앗까지 한꺼번에 싹 다 털어먹으면 다음 농사는 어떻게 짓겠냐면서 다음 농사를 위해 씨앗 종자는 남겨두는 이 현명한 농부의 마음으로 투표를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고요. 김동연 후보 역시 때로는 외롭고 힘들다, 손을 잡아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 이번 일요일에 확정하게 됩니다. 새 후보들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움직임이 또 알려져서 눈길을 끕니다. 대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고 합니다. 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씨가 어제 오후 세종 반곡동 천주교 대전교구청을 찾아 교구장인 김종수 주교를 예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교구는 최근 외신이 차기 교황 후보 12인 중 한 명으로 꼽은 유흥식 추기경의 교구장을 역임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캠프 관계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에 대한 사랑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 9일 이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유력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언을 듣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권역별 순회 경선 일정에 맞춰 그 지역의 주요 성당이나 사찰, 교회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 후보를 대신해 지역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하기도 했고요. 당시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민주당 선거대책위가 배우자 씨를 따로 두고 김 씨의 일정 전반을 관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들 두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한 그런 사실이 알려졌고요.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내에는 극좌는 없다. 지난 40총선에서 경선을 통해서 극좌는 대부분 탈락했고 탈락하지 않은 7명은 공천을 통해 교체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종전부터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중도 보수다 이렇게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인은 얘기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또 이걸 갖다 뒤집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 행사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그 탈락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사들이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재명 후보의 말을 직설적으로 거기에 대입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비명계의 탈락자들은 대부분 극좌라는 말이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이 후보 측 캠프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평소에 극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고요. 이재명 후보 본인은 정규재 전 주필의 그 전언을 또 부인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이 후보의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후보의 발언을 굉장히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후보도 어제 TV 토론에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일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경제와 민생이 우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친일이라든가 반일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릴 수는 없다 이런 것이고요. 과거사 문제라는 것이 뭐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다만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의 발언은 좀 다르게 또 해석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 패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궁금한 게 이제 이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극좌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저는 그것부터 우선 궁금하거든요. 그것과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 근데 이재명 후보는요, 총선 전에도 민주당에 극좌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저도 이재명 후보 입에서 극좌라는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저도 처음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게 보기에는 맞다면요? 네네. 아니 제가 보기에 때는 뭐 말은 한 걸로 보여요. 네네. 뭐 특별히 반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임기응변식으로 너무 그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오버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네. 뭐 과거사를 덮겠다 하는 부분도 이 상대가 다 기자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전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좀 발언의 파장이 다른 곳으로 미칠 것 같으니까 조금 말을 좀 걷어들이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